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팬덤님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우리 팬덤님들은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가 법을 위반하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할 거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미친 XX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가 이상한 행동을 하네. 진실은 살아있다. 왜곡하지 말아라. 미친이라고 얘기하고 할 일도 없냐? 너 할 일이나 잘해. 시더스 팬덤들 힘들게 하지 말고 지옥에 갈 거다라고 선의는 계속해서 짓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의가 어디 사는지 대충 알고 있는데 뭐 그 지역에 가서 선의야 어딨니 선의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선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추천인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카톡 단톡방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아는 지인분은 VIP 50명을 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VIP 한 명당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명 추천을 할 때 한 500 정도의 금액이 여러분들 통장에 들어옵니다. 소개 비용으로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50명만 추천을 했다라고 하면 무려 2억 5천만 원이 뭐다? 내 통장에 찍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열심히 추천만 해도 열심히 초대만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은 아마 저 같아도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폰지 사기라는 이 네 글자 타이틀 때문에 저는 하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추천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는 반드시 살아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가요 살아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살아나야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니 설 전에 출금을 시켜준다며. 설 전에 출금했습니까? 아니요, 못했죠. 여러분들 돈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초기에 분석한 자료를 보니 폼장이 다 뒤집어지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행세를 보니 그렇군요. 회장의 메시지를 보니 교육장을 만들어 사기꾼이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아 교육시키고 가입시켜놓고 자, 폼장들이 사람들 가입시키고 데리고 왔고 교육장은 해피캐시 사용법 교육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홍보교육 2.6배로 순식간에 자산이 증가하며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쇼핑캐시로 마음껏 쇼핑하며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 주장 선수금을 받아 본인 돈을 받아 사용하도록 한 선순환 구조. 교육은 회사의 정책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상상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상한 회장은 무방하다. 교육장은 해피캐시 시스템 사용법 교육장이었다. 사실 플랫폼 본사의 지시로 신규 가입자의 돈을 입금받아 본사로 보내주는 통로 역할, 수수료 받고 일 처리해주는 역할을 했고 주장, 자 플랫폼 단위로 사업이기에 본사는 해피캐시 시스템만으로 지원, 자 모든 것은 플랫폼 책임, 사람들은 이상한 회장만 바라보는데 회사는 폼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도록 이미 법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기꾼 생각이고 검사나 판사가 사기꾼 생각대로 될까? 변호사가 변론하면 할수록 죄가 늘어나는 폰지 사기 구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폰지 사기 구조 진짜 변호사가 계속 변론하면 할수록 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피캐시 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봐야 될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라고 해서 메일이 하나 날라온 게 있어요. 해피캐시는 서비스 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자, 제1조에서 본 약관의 목적을 슈스텐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비즈니스 관련 제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원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어요. 자, 제4조 1항에서는 회사는 해피캐시 본 약관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해피캐시 운영 약관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뭐다? 둘 수도 있지만 안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어쨌든 해피캐시 서비스 이용 약관은 해피캐시 앱에 개인 가입 정보하고 이렇게 서비스 이용 약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볼 수가 있다.
당의 약관은 나이가 많은 그런 회원들 조그마한 휴대폰 화면으로 그 내용을 보면서 숙지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고 웬만한 컴퓨터 실력으로 당의 앱에서 서류로 출력할 수가 없다. 또한 약관을 출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화면도 갖춰져 있지 아니하다. 더불어 해피캐시 운영 약관 아예 볼 수가 없다. 찾을 수도 없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다. 해피캐시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규정하는 해피캐시 운영 약관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언젠가 보험회사의 약관이 회사와 가입자 간 불공정한 내용이 있어 이를 시정 조치하고 과징금인지 벌금인지 부과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나 시스템의 약관을 한번 파헤쳐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이거를 파헤친들 제가 답변은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와서 이걸 파헤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해피캐시 이 앱 자체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게 뭐랄까 그냥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거를 살펴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공정거래법 위반은 맞죠.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면서도 옹호하고 있고 말해줘도 모르고 빡빡 우기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분만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가 있고 회사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해피캐시의 일부 또는 전부 중단 결정할 수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따라 기대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손실 났죠? 그거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보상 안 해줘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되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합니다. 아니 약관이 이렇게 써있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불공정 계약 아닙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손해를 봤는데 왜 여러분들 돈 내고 투자해놓고 투자자들이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이해가 상식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거래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고요.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다? 머릿속에 염두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두셔야 된다. 폼장들이 살 길 자기 플랫폼 피해자들 모아서 이상은 회장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됩니다. 회사 총유 자산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받아갈 수는 없지만 이성희 변호사가 말한 남들과 똑같이 받아갈 재산을 받아간 사행위가 되어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되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이상은 회장이 빼돌려서 개인이 착복한 돈 그 돈으로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먼저 소송을 걸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파산 직전에는 채권을 먼저 받아가면 되지만 파산 결정이 되면은 변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채권에게 비례해서 잔존 가치를 나눠주게 됩니다. 살 길은 폰지 사기에 속았다고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고발을 해라. 아니면 자기 플랫폼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온 방침대로 설득하는 일을 하여 죄를 더 뒤집어 씌지 말고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렇게 고소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 기다리고 싶은 사람 선택하라고 하고 각자의 선택을 지원해주면 그나마 처벌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 전문 폼장은 제외, 정말 몰라서 잘못 빠진 폼장들만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까지는 폼장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한편 이렇게 정말 개한심한 인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농작물을 키우면 집으로 보내드려야 해서 올팜, 자 설에 이런 거나 보내고 있습니다. 설날인데요. 새해도 건강하세요. 올팜은 여기에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발상치복, 상서로움에 생기고 행복을 부름 뭐 그러면서 EBS 다큐프라임, 뭐 설 연휴 필청이라고 하면서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내용들, 팬덤 비데이 중간 보고, 자 김태국 TV 채널 수익금은 팬덤 비데이 기부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시더스가 12월에 터졌거든요. 그리고 12월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지금 그렇고 한 번이라도 수익금 기부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들어본 적이 전혀 없고 뭐 봉배우 그리고 김태국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시더스 팬덤 TV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기부를 해준다며요. 기부를 해. 근데 왜 한 푼 10원짜리 한 푼 했다라는 이런 기사도 없고 얘기도 없을까요? 이런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기부해준다며 차라리 저처럼 기부를 아예 안 해버리든가 옛날처럼
제가 기부했다 그러면 기부했다라고 표시라도 좀 해주면 아 쟤는 10만원 기부했으면서 째내고 있다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권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부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기부했던 내역 명확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구독을 내달라라고 강요를 하시는 건지 전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빡치면 설 전에 돌아온 다음에 이 땡땡할 개 XX들아 설 지났다 땡땡할 사기꾼 XX들아 이상은 이하 관계자 새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걸 또 속내 키읔키읔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깜빵에서마저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왜? 그동안 내가 사기 좀 치고 맛있는 밥 좀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그걸로 뭐예요? 이상은이가 깜빵에서 맛있는 떡국 먹었겠죠? 설 연휴 동안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초 SNS 교육이라고 하면서 시더스 포에버 카페를 활성화해야 된다. 카페가 활성화되어야 네이버의 안티글보다 긍정의 팬덤 글들이 노출된다. 카페 활성화 조건 유튜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입자 수, 출석 수, 게시글, 댓글, 하트라고 하는데 이거 보시는 뭡니까? 전문가들이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웃고 아주 즐겁게 떠들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는 이제 안티 영상 노출이 잘 안된다.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단합력을 이제 네이버에서 보여줄 차례다. 현재 3286인데 2월 17일 토요일까지 가입자 수 1만 명이 되도록 주변 팬덤들에게 카톡 공유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유튜브가 노출이 잘 안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아 아니 보는 사람들의 그런 화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 조회수 올려주고 조회수 그런 편집기 이딴 거 써가지고 그런 걸로 올리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들 안 보고 싶으면 그냥 관심 없으면 체크하거나 이 영상 같은 거 안 나오게끔 해달라 이러면은 자기네들 알고리즘에만 노출이 안 될 뿐이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는 찍어 나갈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또 여기 보면은 형만이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형만이가 바로 그 잡것이거든요. 근데 잡것들 신호가 뭔지 모르겠으나 연휴에 기호가 몇 개 보이네. 우선 개념으로 판단하면 숫자는 기본 안티채널 뿌락지 새끼들, 영문은 동조하는 회사, 뭐 애따미쯤 아무튼 의미 없이 기호 찍는 것들은 모조리 개자식들 의미로 파악하면 소속된 번호순 아직 이 방에 살아있다는 의마 개같은 것들. 제가 볼 때는 장영만 이 사람은요 그 북한 빨갱이 집단 있죠. 북한에서 약간 이렇게 넘어온 사람 같아요. 넘어온 사람 같고 뭐 초보 새끼들은 아닌 것 같고 애타는 애터미 회사 상위 직급자들 또 안티협회 알바 새끼들 몇이 내부에 섞여 있는 듯 걔 잡놈들이지. 지가 속하는 곳에서 열심히 하지 시더스가 많이 걸림돌 되거나 뭐 찌질이 같은 것들 하는데 제가 볼 때 장영만 씨는 한 200명쯤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돈 벌다가 본전도 뽑고 이득도 보다가 계속해서 뭔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척 하는데 장영만은 한번 제가 요 면상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 스파링도 한번 떠보고 이러고 싶은데 하긴 형만이가 나오겠습니까? 사운드 못하는 형만이가. 제가 볼 때 이 형만이는 제가 볼 때는 부모님 교육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짓거리 하면서 있는데 참으로 자기 그 가족들한테 정말 불쌍한 행동하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자, 팬덤 비대위는 회장님 9명과 시더스 정상화 명예회복이 목표다. 자, 류광땡 본부장 왈 KTN 한국 방송은 누가 가라지든 해명할 시간을 준다. 명절 전 회장님께서 못 나오시게 되었는데 누구든 해명하게 해준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지금이 해명할 때입니까? 회장님이 나오시기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 모여서 자기들 해명이나 하는 사람들이라니. 거기에 KTN은 자기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오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의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의 뜻이 사실인 것처럼 팬덤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와 같이 말하면서 우리 회원들을 마케팅 사베로로 끌고 갔으며 고소선동을 하며 이미 고소 인원을 몇천 명이나 받고 있는 비움 조직을 합리화시켜주는 방송이 시더스를 위한 방송일까요? 비움 플랫폼 식구 1000명이 넘습니다. 사무실에 3명 있다. 우리 회사도 본사에 직원이 많지 않고 모두 플랫폼으로 23만 명이다. 빙산의 일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이고 KTN도 빙산의 일각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인생 살며 배워왔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발본색원이 가능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6개월 후에 나오시게 한다면 시더스는 이미 다른 색깔이 돼 있겠죠. 팬덤님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눈과 귀가 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팬덤들이 밀고 나가는 곳이 뭐다? 바로 이 KTN 한국 방송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도 아예 꼬리 자르고 까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물고 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돈 안 주는 게 이제는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는 소리 하면 그 사람 탓이고 무조건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참 보면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진짜 법을 위반해도 이런 괜찮다는 팬덤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